네, 반갑습니다. 예. 네, 검사명 식사리 이당 이문영입니다. 예, 이문영 이장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쓰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문제는 2020년도 세계군 엑스포 개최 성공을 위해서는 이 하나 수군 사업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민관군 군 도시, 국방 도시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그 매년 열리는 그 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며칠간의 안보 교육 체험장이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 계룡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충남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상설로 초중고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고용 창출도 나올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계룡시 재정에도 약간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보교육 체험장은 엑스포 우리 군 그 축제 기간 동안에만 지금 운영하나요? 그렇죠. 예. 거기 지금 현재 요 안보교육 체험장 이용객들은 축제 때마다 지금 어떻던가요? 예,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예, 그거를 뛰어넘어서 뭐 성인들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안보교육 체험장 경화여건 학생 여기 없나요? 우리 저 계룡에서 하는 군 축제 학생들 기억 알죠? 네. 거기 안보교육 체험장이라는 시설에 우리 학생들이 체험 시설을 많이 이용하러 왔다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 혹시 경험해 본 친구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 아들딸이 교육관님 아들딸이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물론 더 물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뭘 재밌었는지 물어보면 답을 쓰겠어요? 예, 그 아들딸들이 그 이제 군 문화를 체험한다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군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할 정도로 꼭 그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유익했네요 프로그램이. 예. 혹시 이대한 대사장님 이거 혹시 이거 행사 프로그램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거나 하니까. 4년 전에 네. 한 부수를 담당했던 적은 있습니다. 혹시 이 안보교육 체험장에 대한 이 제안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실 말씀 아마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안보교 체육관이 지금 시설 건물이 아닌 우리 저 우선 그 지역의 대대장님이신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걸 우리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대형 군문화축제 하는 장소가 네. 부산 8주로 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의견을 제시한 분은 어떤 상설장을. 예 네.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네. 연중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게끔 하는 의견인데 네.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부산 8주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비도 전시를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텐트들을 설치를 해서 네. 그 속에도 이제 각종 부서를 만들고 군 장비 또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진열을 하게 되는데 네. 아마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상 8주로 상에서는 아마 시설물 설치 좀 제한될 것 같고 그 장소는 안 될 예. 거고요. 그죠? 네. 그다음 군에서도 거기 큰 텐트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것도 임대를 받았어. 네. 임대를 받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만 예를 들면 그것이 시나 도에서 좀 지원이 된다면은 군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군에서도 지역 사업을 워낙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대부분 뭐 공군이든 뭐 해군이든 우리 육군이든 대부분 다 얘기하면은 옛날 같으면 군 안보상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훨씬 많은데 요즘은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가 오히려 답이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늘 그런 변화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문영 이장님께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 그런 방향 한번 더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장님 말씀하신 김에 일선의 이 통장님들께 도지사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늘 관과 민의 중간에 서서 늘 애로사항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끔 제가 현장에다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도 더 어떤 때는 고달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총장님께 주의사로서 아주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다고 전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먼저 뒤에 진행해 안녕하십니까. 예. 계룡시 보건단체 협의회장 예비역 육군 내령 임정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이 처음 진보 성향이 지사님이 당선되셨을 때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몇 년 지난 지금에 지사님께서 도정을 아주 훌륭히 이끌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과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사님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 계룡시는 군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네. 때문에 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군문화 축제 역시 지역 축제로 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군은 국방이 임무라는 중요한 임무 때문에 지역 경제나 지역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네. 이거를 도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이 좋은 콘텐츠를 정말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도에서 일부가 나왔지만은 네. 더 이상 심도 깊게 전 세계적으로 3군 본부가 위치해서 우리 좋은 지역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전시켜야만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맡겨서 군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아무 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노인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중앙정부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3군 본부가 계룡시에 유치한 지가 30년이 가까워갑니다. 네. 그러나 군 관련 단체들이 하나도 이전이 안 됐고 중앙에서 도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 관련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시설은 이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 관련 예를 들면 제한군이네 그다음 군인공개부회 등등 군 관련 단체들이 하나도 중앙부처에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역에 분산되는 걸 성공적으로 되는 걸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 기회에 지사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가서 요청하셔서 군에는 왜 3군부가 여기 유치했는데 그 관련 부서들은 하나도 여기 이전에 오지 않느냐 강력하게 거부하셔가지고 지방 지역 발전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말씀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제안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처럼 이 도시 발전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발전할 거냐, 삼군본부가 이 귀한 국방도시로서의 또 다른 도시경쟁력의 다른 요소로 발전할 거냐, 어떤 것이 이 도시의 좀 더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만들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이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너무 급할 때는 뭐 해열제라도 먹이고 말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에는 좀 더 긴 이익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게 오히려 저는 개인 인생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형제들 간에 싸울 때도 많이 양보했던 편입니다. 양보하면은 나중에 누룽지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긴 이익을 보는 편인데 그게 아마 충청도 스타일일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긴 이익을 가지고 우리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동력의 줄거리를 잡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대령님 주남이 임정진입니다. 임자 정자 진짜 임 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답을 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나 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탑재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하나의 일환으로 군 관련 단체들을 좀 더 집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더 논의해보자는 이 제안 말씀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먼저 아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네.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는 앞에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생략하고 저는 뒤에 계신 분들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 세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대전시에서 우리 과선교 있는 데까지요. 대전 서대전 IC에서 예. 대전 우리 계룡에 과선교가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가선교. 과선교. 예. 네, 거기까지 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2020년도에 우리 계룡시에서 군문화 엑스포가 열리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교통 체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해마다 10월달에 군문화 축제를 하는데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당히 거기 진입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그 도로 대전시에서 건설할 적에 연계해서 계룡시에서 연화고교까지 과선교에서 연화고교까지만 연장해서 이렇게 도로 확장 공사를 해주신다면은 2020년도에 군문화 엑스포 하는데 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도안에서 유성을 가려고 하다 보면 밀목재를 이렇게 경유를 해서 동학선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밀목재는 항상 겨울 되면은 미끄러워서 차량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안에서 지금 상세동이라고 지금 도로가 계룡 터널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까지만 연결이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 시간적으로나 겨울에 그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주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계룡 시민에게 그러한 선물을 분명히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염두에 두시고 도청에 들어가시면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네. 대실지구가 네. 지금 LH에서 18만 3천 평에 대한 개발이 지금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46만 470평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LH 토지공사의 운영난 때문에 축소돼 가지고 잔여지구가 한 60%가 남아가지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 2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실지구라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 1월달에 또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대실 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좀 확실히 도에서 좀 밀어주셔서 우리 계룡 시장님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하대실 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룡시 이통장연합회 주회장 김용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군자요. 예. 김용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다 골고루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그것대로 살펴볼게요. 예,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지난 5년을 이렇게 보면은 안면도 개발, 통합 자유구역청 개발. 갑자기 정치하는 사람과 관이 나서가지고 뭐 개발한다 해가지고 막 선언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서당은 정부 건물 재정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 재산에다가 선거를 놓고 개발한다 선언을 그렇게 묶어놔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민간 투자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 투자는 자기가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1조 원 이상을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그 돈 들여가지고 분양해서 돈을 뽑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렇게 성립됐으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지난 시절에 개발도상국 시절에
다리 놓고 전기 놓고 해가지고 개발 수위를 왕창 늘렸던 그 방식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문제, 그런 문제와 함께 일반적인 토목공사와 도로와 관련되어서도 안전 유지로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비 구간에 대한 안전 문제를 우리 선생님이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가능하면은 신규 노선을 뚫기보다는 기존 도로 안전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거고, 기존의 선형 개량과 차량 교행 구간을 확보하는 작업 정도의 작업에 일선 도로 예산을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2차선 있는데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늘려놓는 것이 지역 발전이나 큰 동력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어른들께 필요한 것은 그 2차선 구간 내에 경운기 몰고 가거나 어른들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교통사고 덜 나게 하는 오히려 그분들의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4차선으로 늘려놓고 쭉 늘려놓으면 차량 수도만 더 증가되고 어른들, 충청남도 교통사망 사고율이 1등이에요. 이렇게 도로 관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도로 소유를 고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서대전 IC에서 가성비까지 연기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도에 군대가 춥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은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니까 도시장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별도의 아마 제 문제의식과 좀 다른 문제적이어서 그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고 도로 문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도에서 일반적으로 도로 정책을 취할 때에는 선형 개량과 안전과 기준의 도로 유지 보수 쪽으로 일단 집중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신규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엑스포를 한다든지 산업단지에 대한 분류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산업도로를 놓겠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도로는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확장하려고 하더라도 확장이 안 돼.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한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 추가로 좀 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도로와 몇 가지 주의 하나에 대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아까 도중에 바쁘신데도 그 개선식까지 찾아오시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금암동에 사는 오병여라고 합니다. 예. 저희 현재 지금 계룡시가 재정자도가 시에서 시 중에서 끝에서 제가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계룡시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사람이 모여야 세수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은 지하철을 계룡역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계룡시의 그 좋은 장점은 일단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도 하면 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지이기 때문에 대전 시내에서도 대전 시내 집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계룡시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 또 지하철만 된다 그러면은 대전에 계신 분들이 계룡시로 많이 유입돼서 계룡시에 좀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계룡시가 발전하게 되라 그러면 지역이 너무나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그래서 제한되어 있다는 면적이요. 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발전할 데가 없고 발전을 하려고 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 일부 지역하고 벌곡을 네. 계룡시에 편입을 시킨다 그러면은 계룡시의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노사 사람들은 그럼 다 합치자고 그러는데.
하면 어떨까요? 이제 저도 지금 도지사로서 좀 곤란한 아주 좀 곤란한 문제가 예를 들면은 서해대교 넘다 보면은 그 당진 선택간에 두 개의 분쟁을 땅 매립을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 땅이 경기도 땅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경기도 땅이라고 중앙정부가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그쪽으로 떠넘겨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은 해상 경계로 치면은 기준에 있는 그 서울서 내려오다 보면 서해대교 진입하자마자 다리에 높은 아치 들어가기 전 단계가 고바다 밑이 우리 경계거든요. 근데 이제 매립지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판하시는 분들은 그 땅이 경기도 쪽에 붙어 있으니까 경기도 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던데 이래가지고 그냥 그쪽에다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진 평택과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이제 싸워야 돼. 입장 불사이지. 그 땅 뺏긴 도지사가 되고 싶겠어요, 누구는? 자, 그러면 그렇게 싸웠다고 계속 하면 지금 이제 대법원에 소송 중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막 가서 대물을 하거나 막 가서 막 쳐들어가거나 하는 싸움을 내가 지금 말리고 있어요. 말리고 있다 보니까 도지사가 또 뜨뜻미지근하다고 혼나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당진이든 평택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 지역 내에 당진 평택항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 두 지역이 싸워버리면 발전 안 돼요. 저쪽에서 하자고 하면 이쪽에서 어깃장을 놓을 것이고 우리가 뭐 하자면 저쪽에서 어깃장을 놓을 거거든요. 당장 그러니까 당진에서부터 당진하려로부터 평택 산업단지로 고압선 지나가야 되는데 당진에서 못 해주겠다고 이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평택에 그 산업단지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지역 발전을 그런 식으로 막 땅 따먹기 싸움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경계나 영역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렇게 좀 화합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분들이 다시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면적이 없는데도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자기가 어떤 발전 전략을 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룡시가 어떠한 도시 발전 전략을 세울 것이냐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간에 좀 논의가 필요해요.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계룡시가 좀 더 발전할까? 하기 좋은 동네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지도자들 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들의 서로 간에 다른 강조점이 나오거든요. 정답은 저도 몰라요. 우리가 합의하는 게 정답이에요. 예. 합의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의 좀 더 우리 모두가 좋은 이익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보자는 정도거든요. 민주주의 지도자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자기 정책 소신 가지고 대충 자기가 쓰다 맞는 사람들은 바람 뒤에 앉고 확 눌러버린 다음에 확 가버리는 걸 그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민주주의 지도자는 우리 내부에 어떠한 이해관계들이 다툼이 있고 서로 간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드러내서 잘 드러내놓고 당장은 열이 받더라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랑 그냥 왼수로 살지 어떤 간에 좀 이웃으로 살지에 대해서 각자 마음 정리 좀 하다 보면 이웃으로 사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럼 뭔가 타협점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분들이 계룡시의 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서 또 우리 시의회 우리 김용락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시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의논도를 잘 모여 주십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좀 그 주저없는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네. 계룡시에서 거둔 세운 가지고 사실 그 아까도 재미갖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사실 불교적으로 살 힘든 그 형편에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그 논산시에서 네. 계룡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룡시가 다시 논산으로 편입돼서 계룡 논산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꼭 굳이 계룡시의 힘든 상황을 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저를. 내가 사회자인데. 알겠습니다. 그 의견 알겠고. 자, 그러면 문제의식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이 얘기인데, 내가 한 가지 우리 주권자들께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정자립도 낮다. 계룡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교육청에다가 돈 주지 말아라. 중앙정부가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돈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얕으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산의 서산 그 석유학관지에서 국세를 3조 원 내요. 3조 원 내는데 그 지역에 떨어지는 건 1%도 안 떨어져요. 지방세는. 이미 그렇게 해서 고도가고 놓고 나서 니들은 재정자립도 안 되니까 니들은 나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문제롭다 하고 이제 아버지 다 되는데 저쪽에 그냥 천수답이랑 그냥 황무지 주고 나서 니는 수출량이 적으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고 저쪽에 좋은 논 물려받은 큰아들은 넌 나가 살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자립하는 도시가 어때요? 이렇게 생각을 저는 안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아주 어려워요. 조선 500년만 치더라도 그 이전에 통일신라까지 치면 1400년을 중앙에서 활용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서울과 중앙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지방자치 하라고 저놓고 나서 니들 능력 없지, 니들 돈 안 되지 이래가지고 또 니들 못 믿겠어 해가지고 원래 또 후딱 가져가요. 근데 공무원이 뭐 부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패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다 위험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다 뭔가 유혹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와 대한민국의 문제에서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건 중앙정보기관이에요. 중앙정보기관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다. 그게 국제적인 부패 지수에 다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요. 보도블록 깔고 뭐 인쇄물 좀 하고 하다가 서로 간에 유착관계가 나와가지고 간간히 사고가 터진다고 쳐요. 근데 그걸 놓고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난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중앙 집중,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니들은 아직 수준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용돈을 한 달 단위로 줘놓으면 저놈은 한 달 용돈 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 대학생 아들 같으면 그 다음날 술 처먹고 다 날려버리더라. 그래 너는 안 돼. 아침마다 나한테 용돈 받아가. 그럼 그 아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거냐. 사실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랬던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방법이 생긴지 알아요? 4명의 친구가 뭉쳐요. 그래가지고 네가 받은 돈이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술 먹고 다니고 그 다음 주에 네가 올라오면 일주일 동안 네 걸로 먹고 세 번째 주에 나오면 네 걸로 먹고 그래도 4명이 같이 붙어다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질서를 만들어서 살게 돼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꾸 간섭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로 쓰지 말자. 저는 그게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정 자립도와 지방에서 걷어서 우리 법률로 우리 국민이 내는 모든 세금의 19.25%를 걷어서 지방에서 나눠 쓰자고 이미 법률이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방 산림이 꾸려져야 되는데 아직도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더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국가는 국가의 일에 좀 전념을 해주십시오. 지방 산림 문제는 지방 시장 교수님들과 지역 정부한테 맡겨주시고 국가는 국가의 일에 좀 전념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는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저 말이 수긍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9시 뉴스에 후하청사, 시청, 구청 짓더라 그러면은 아이고 저놈들 저 지방자치 해놨더니 저것들 그냥 후하청사나 짓고 지방의회 후하성 외요 뭐 아이고 저 지방원 줬더니 저것들 맨날 놀러나 다니고 이래가지고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를 몹쓸 것으로 자꾸 만들어요.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중앙집중 세력들의 여론전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메르스 때 보세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격리 조치하고 메르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장, 군수, 도지사가 제일 빨리 대응하는 거예요. 그 장관이 저기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 보고받아서 대응하려면 늦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해라 말아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현장 결정력을 줘야죠. 그래야만 작전이 가능하죠. 그게 지방자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방자치를 잘해봐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다. 그리고 오병유 우리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애양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는 그 신동환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네. 소장님 뭐 바쁘신 가운데 시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예. 원래 한 3, 40분 지나면 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오늘 진행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질문도 많고 또 집중력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도지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두 가지를 좀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핵심은 앞으로 여기에 아까 다 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국방의 수도 또 이 국방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좀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건데 저는 미래에 좀 지향적인 국방하고 연관된 국방안보와 연관된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 앞에 의원이 제가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 10개조 학생들이 회장님들 뒤에 제가 딱 이렇게 지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미래 우리의 그 청소년 우리의 미래 저희들이 이 계룡시에서 문화나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에 참 저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나 청소년 문화회관에 대한 건립을 조속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일단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예. 첫 번째 사항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도지사님께서 네. 일단 논산에 고생하셔가지고 논산 국방대학원을 유치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셨고 또 부사관학교가 인근에 있고 여기는 저희 계룡시에는 상군 본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측면에서는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서 전군에 4년제 8개 대학의 군사학과를 유치를 하고 있고요. 네. 50개의 부사관학과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상군본부가 있는 이곳에 너희가 군하고 연관되어 있는 안보, 국방이나 안보하고 연관되어 있는 대학을 하나 건립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또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네. 땅이 넓지 않아도 되고 우리 또 여기 있는 인구도 좀 많이 늘리고 네. 또 여기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성화된 국방 안보에 관련된 대학 유치를 건의드리고요. 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저희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회관 건립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지금 이제 11시 반입니다. 한 11시 40분이나 45분 정도의 정리에 들어가서 우리 두 분의 도의원님,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소장님 인사 말씀을 좀 차례대로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 아까 제가 발언기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 준비한 학생들 있나요?